어제요. 이재명 정진상이 그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옛날에 정진상이가 유동규 압수해갈 때 왜 핸드폰 있잖아요. 네. 핸드폰을 이게 버리라. 이게 밖으로 던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게 주워가고 이랬잖아요. 이게 바로 이제 그 증거인멸 교사거든요. 어제 그게 재판의 중요 쟁점으로 돼 있었고,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가 정인으로 넣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유동규가 뭐라고 정했냐면, 이게 나 옛날에는 정말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옛날 동결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척근이 아니다. 이래가지고 그 배신감 있잖아요. 이걸 이제 토로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중요한 게 그 이재명의 그 대응팀 있잖아요. 법조에 이재명 재판을 대응하는 그 카톡방, 그 방이 있었잖아요. 근데 거기서 뭐라고 정언했냐면 이태영 변호사라고, 이분이 김혜경 씨 해경궁 김 사건도 혼자 다 변호했고, 그 위에 이재명도 변호를 1, 2, 3 파기환송 중에 3번을 했거든요. 근데 신고한 변호사비는 다 합쳐서 1,000만 원입니다. 1,000만 원.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태영을 선임한 비화를 정언하는데, 원래 이게 소개시켜준 게 최재경이래요. 저는 최재경이가 저는 50억 클럽에 있잖아요. 그 최재경이가 이태영을 소개시켜주고, 그때 이재명이가 뭐 돈이 없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, 이럴 쓰게 했다.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하고 연결되거든요. 이 부분 이게 혹시 어떻게 보는지요?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. 그 분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 예. 최재경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. 예. 개인적으로. 근데 그 지금 유동규 씨가 이제 그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. 다 사실이겠죠. 예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1,000만 원 정도만 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? 그러니까. 솔직히 아무도 믿지 않죠. 그러면 그가 도대체 누가 대납을 해줬냐는 거예요. 핵심이잖아요. 예. 이재명의 그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준 사람은 누구일까? 그럼 뭐 딱 떠오르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. 김만배. 쌍방울 김성태. 예, 그리고 예. 그러니까 김만배. 김만배와 그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잖아요. 이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제 검찰에서 찾아내고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, 이건 제 개인적으로 추측이에요. 김만배 씨일 거라고. 예. 근데 그 부분을 또 이제 꼬리 자르기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, 앞으로.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그 전에 이거를 다 확보를 하고 다 해놨어야 되는데, 지금 그걸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과연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. 그럼 그 돈 어디서 나냐? 난 모른다. 이재명 그럴 거고. 막 그러니까 글쎄요. 이거 검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 확보했다고 해요.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고인이 된 이병철 씨 있잖아요. 그 녹취록 쪽 해가지고 이게 20억 그때 전환 사채. 여기 이제 그 KH 배상윤이 통해서 세탁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배상윤이가 두 번째 부인을 막 불러서 호화요트 파티까지 하는데 아직 안 잡혀거든요. 여기에 잡아오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고.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도 지금 여기 노는 게 이미 사회이사 있잖아요. 쌍방울이 사회이사만 이재명 변호인이 5명이 갔어요.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이게 2~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벌써 변호사비 대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, 요즘 제가 이게 방송마다 이슈하는 거는 그럼 이게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비는 어떻게 되는가? 지금 변호사가 보통 6~7명 오거든요. 근데 거기에 김현장보다 비싸다는 LKB 김종근 변호사, 그 다음에 이 판사 출신 정관 이성엽 변호사, 그 다음에 고금장 박균태, 여러 개 변호인이 오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잖아요. 그러면 전날 정의신문 준비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유지비를 다 주려면 지금도 이게 제가 보기에 한 달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, 이재명이가 지금 공식적인 돈은 없잖아요. 아파트 빼고 현금이. 이게 지금 변호사비는 어떻게 될까? 이거는 만약에 의원님이 그 변호 만다면 얼마 정도 변호사비 주면 변호 맡을까요? 저는 뭐 요즘에 제가 변호사 업무를 뭐 수임을 해갖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다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라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. 예. 사실 부르는 게 값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요. 예,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. 그 이재명 대표가 현찰은 없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식이죠. 이제 보통 우리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저수지로 돈을 묶어 놓는 것,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저수지에 돈이 있는 거죠. 아직 이게 현찰화가 안 된 것일 뿐이지. 그러면
누군가 이 돈을 자기가 대신 어떤 이 저수지 중에 일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돈에서 어차피 이건 나중에 현찰화해서 이재명 줄 건데 그걸 내가 미리 대납해 주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관계자가 많아요. 그게 김만배든 뭐 쌍방울 김성태든 누구든 간에. 아 이거 다 추측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쌍방울 김성태 그 회장이 전 회장이 얘기를 100%다 해주느냐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 일부분만 그냥 조금 해주느냐 뭐 이 차이잖아요. 다 해주면 뭐 그거 다 나오겠죠 사실은. 근데 이제 과연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.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걸 갖고 있는지. 아니 뭐 얘기는 뻔해요. 누군가 대납을 했는데 과연 그거 누가 대납을 해줄 것이 해줬던 말이냐 이거잖아요. 근데 김만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입을 열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. 걸린 것도 너무 많고. 예. 그게 그냥 검찰의 사실은 몫이죠. 얼마나 찾아내는지.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판례 중에 김현장 있잖아요. 국세청이 큰 사건을요. 300만 원 받고 해준 게 문제가 됐어요. 김현장이 300만 원 받고 해줄 리가 없잖아. 그러면 이게 국세청의 뇌물 아니냐. 이렇게 문제됐으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지금 변호인 중에 박균택하고 조상호 있잖아. 이사들에게 공천을 주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천을 줄 테니까 변호사비는 몇백만 최소 받으라. 이게 저는 범죄 아니냐. 왜 공천 대가로 변호를 받으면 그쪽에 저는 문제된다 보고요. 나머지는 이게 어떻게 돈이 저는 진짜 전달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. 따라서 이재명의 그 우리 신고 재산 있잖아. 이 변화를 봐가지고 변호사들에게 계속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. 이렇게 보이고요. 그런데 어제 재판 태도가 또 하나 있어요. 이재명이가 유동규 정은한테 계속 먼 산만 보더니 갑자기 판사한테 아니 나 급한 일에서 좀 가면 안 됩니까? 이러니까 판사가 안 된다 이거 불허했거든요. 왜 피고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이런 안하무인적인 재판 태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하무인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 뭐 재판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그냥 국민이 피고인인 경우 일반인들이 피고인이 된 경우에 판사 앞에서 말 제대로 못해요. 사실은 변호인들도요. 판사 눈치 보느라고 말 잘 못해요. 혹시라도 잘못하면 그게 우리 피고인한테 불이익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판사 앞에서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. 지난번에 막 재판에 늦잖아요. 자기 맘대로. 그리고 자기 안 나오잖아요. 맘대로. 네. 이럴 수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 뭐냐면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사실은 그 인사권, 판사들의 보직이라 그래요. 어느 재판, 이 재판부는 선거만 전담하는 재판부. 이거는 영장만 하는 판사. 뭐 이런 거를 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혹시라도 이재명 피고인은 아예 뭐 판사가 다 내 편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. 아 이건 제 추측이에요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게 아닌가.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. 저도 이게 그렇게 확신하는 게요. 네. 제가 이제 그 재판 분위기에 보통 이게 이재명이 별명이 그 지새끼거든요. 별명은. 근데 재판장 갔더니 저도 이게 여러 기자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재명이하고 변호사가 막 사나운 고양이처럼 큰 소리 치고 판사가 말하면 끼어들어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고요. 판사 3명은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어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. 실제 쥐하고 고양이가 바뀌었는데 뭐 지금 보니까 저는 판사도 한편으로 봐요.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. 한자성어에 묘서동처 고양이하고 쥐가 한 구멍에 사는 사이좋게 서로 이게 철저히 원수인데 지금 판사하고 이재명 측이 완전히 저는 놀아나가지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병합이거든요. 조금 전에 제가 배성희 변호사 통화했지만 아니 우리 김만배 씨는 지금 재판이 4개입니다. 병합이 안 돼요. 김만배 씨 재판이 4개입니다. 근데 이재명이는 뭔데 모든 걸 다 뭉쳐 병합해야 된다. 이러자면 이게 위정교사 결론이 4, 5년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오죽 답답하게 배성희 변호사가 김진성의 변호인 들어가서 지금 의견서 써가지고 이건 절대 병합 안 됩니다. 월요일한테 신문한다는 거예요. 이게 병합이 저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그 또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검사도 하시고 이게 병합이 말이 됩니까? 이 그 병합 문제가요. 그 보통은 단독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가 해요. 예. 그러니까 합의부 이 심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.
근데 지금 현재 그 합의부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, 성남 FC, 그다음에 대장동, 지난번에 백현동 이렇게 다 했잖아요.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해가 되죠. 그 병합이. 그나마. 예. 그나마 이제 그 정진상하고 공범이고 사건도 비슷하고 이러니까. 근데 지금 이준교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사건 내용하고 틀린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검찰에서 병합으로 기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로 기소했어요.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단독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보냈다는 건 병합하라는 사인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라니까요. 지금 판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지금. 그러니까. 이상하잖아요. 왜 다른 경우에 할 수 없는 걸 지금 막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이제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법원에 지난번에 이거는 보통 첫 재판에서 이거는 병합한다. 병합하지 않는다. 그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눈치,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잘 보세요. 이 사법부의 지금 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표의 전략하고 맞아 떨어져요. 그래서 또 의심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 생각은 뭘까요, 지금? 무조건 총선 이전에는 그 어떠한 선거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걸 아마 전략으로 삼을 거예요. 예. 그래 총선에서 자기네가 다수당이 되면 자기는 이제 그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. 예, 무죄도 만들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그다음에 질질 끄는 거죠. 자기가 대통령 다시 나올 때까지.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, 지금? 지금 이게 그러니까. 그거는 제가 이제 변호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선거법 있잖아. 요거는 이게 총선까지 안 넣으면 그럼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되잖아요. 근데 100만 원만 넘으면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되잖아. 그렇죠. 근데 일당이 된 민주당한테 토해내라고 할 강큰 판사가 있느냐. 따라서 이게 총선만 넘겨버리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100만 원 밑으로 간다. 그렇죠. 이 전략이고. 그다음 나머지 대장동 있잖아요. 이거는 대선까지 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대선까지 끌고 내 대통령 이재명이 된다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대통령 보고 재판하러 오라가라 이런 강큰 판사 어디 있냐? 그냥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? 아니 근데 뭐 자기네들의 전략은 그거지만 그거대로 되는 법은 없잖아요.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는데.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재명은 그런 전략을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으로 어떻게든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 막 병합해서 막 그 지연 전략 중에 하나인데 막 현란한 이제 기술을 막 발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왜 법원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줄까요? 그러니까. 그게 이상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위증교사 사건을 과연 법원에서 이걸 병합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보고 그때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이러면 사법부는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. 만약에 이 사건을 잘못 다루잖아요. 그러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는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. 대한민국의 아니 이 지금 있는 이 판사의 잘못이 이 판사에만 잘못이 된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. 신뢰라는 건 한 번 무너지는 신뢰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쳐요.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러다가 잘못하면 사법부가 붕괴되면 이게 법치주의가 무너지잖아요.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인데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저도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요. 지금까지 병합할지 말지 가지고 한 달 이상 끄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다 비판합니다 이거. 근데 만에 하나 이게 병합을 시켜버린다. 이러면 이게 재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저는 담당 판사 김동현, 그다음에 배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, 그리고 이게 퇴임했지만 김명수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요. 지금 또 하나 이게 오늘 뉴스가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게요. 수원에 있잖아요. 수원에 지금 수사 이게 본격해가지고 이제 김혜경, 이재명까지 지금 영장이나 기소하려는데 김혜경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. 김혜경 법인카드 있잖아. 저번에 배소연이가 한 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받았잖아요. 근데 김혜경 하려고 그 경기에도 총무과나 압수수색을 했더니 판사가 이게 기각을 시킨 거예요. 김혜경 수사를 못하게. 아니 검사 생활할 때 솔직히 이 정도 조명현 씨가 다 진술해가지고 의심이 다 소명이 됐잖아요. 이 정도를 수사를 못하게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다? 이게 말이 됩니까?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말이 됩니까?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. 지금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. 그 다음에 보통의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
그 판사들은 이게 지금 수사 과정이잖아요. 압수수색이라는 것은. 그렇죠? 그 도구예요. 도구.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도구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이에요.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판사들이 웬만하면은 절차에 그렇게 위반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은 다 발부해줘요.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. 더군다나 이미 공범이 이거는 뭐 처벌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 안 해줍니까? 이상하죠. 그러니까요. 하여튼 저는 이재명이 그 재판은 위정교사는 절대 평안 막아야 되고 월요일 날 그다음에 그 다시 수원지검에서 영장을 치른다 이렇게 보고요.